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은행이 요새 굉장히 화두예요. 몇 가지 점인데 증권시장만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도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은행이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저원가 네. 수신 네. 이자도 별로 안 주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은행 채산성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너무 단순화시킨 건가? 아니면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은행주가 싼 데다가 이러니까 네. 전에 한번 우리 부동산 대책 나올 만큼 나오고 NIM이 네. 돌면은 네. 은행주도 한번 볼만하다가 전배순 연구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인지 지금이 궁금해서. 뭐 나올 게 다 나왔다라고 사실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그래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지속적으로 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 뭐 자영업자들 좀 흔들리면 충당금 피해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 규모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배순 연구원이 탑으로 미는 건 아닌데 네. KB금융을 맨날 보고 있거든. 네. 야 PBR로 보니까 이거 진짜 업종 KB금융뿐 아니라 뭐 다른 KB금융은 사실 업종 내에서 조금 높은 PBR에 속하고요. 그래도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네. 부동산 관련된 대표적인 곳이니까 네. 사람들이 더 그거를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야? 난 그 생각이 들던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저평가라는 생각을 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그 4월 이후로는 비중 확대로 의견을 상향한 이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0.3배 업종 기준으로 0.3배 PBR 미만은 이제 수익성의 둔화를 감안해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증이익에서 이제는 좀 이제 이익의 그 추가적인 성장이 조금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거는 이제 부인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결국 이게 그 좀 확실한 가치주 내지는 뭐 이러한 뭐 배당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배당이나 이런 부분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약간 좀 배당을 자제하는 거를 좀 이제 권고를 하고 말을 있고. 꺼냈어야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제 자본을 충분히 적립을 해두고 이제 대비를 하라는 그 자본을 배당하지 말고 금융 주주들한테 주지 말고 그 배당을 사회의 어떤 그런 취약계층에 나는 대출해줘라 뭐 이거 이거는 좀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야? 아니 뭐 갑자기 우리 전배순 형이 끝내는 말을 이거 안 그래도 이 얘기 갖고서 한참 내가 웃었는데 이게 네. 야 너무 발상이 아름답더라고. 이게 은행의 본질이 뭔데 이게 원래 본질이 그런 게 아닌데. 항상 좀 이런 위기 시기에서는 그런 이제 공공의 역할을 사실 부여받아 왔던 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한데 배당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와의 지금의 그거는 뭐 대출 상황이 또 같은 게 최근에 뭐 대출 같은 거 좀 뭐 봐줘 좀 이렇게 기다려줘라 뭐 이런 것들은 오케이라니까. 그리고 은행이 좀 손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보는데. 배당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 이건 자본주의적 기본 질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 내가 사실 조금 비우호적인 최근에 은행주 약세가 여러 가지 NIM도 금리도 사실 금리도 돌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 사실 이 얘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당도 못하게 이거 뭐야 이거 싼 거는 싼 거만 갖고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야 이거 배당도 제대로 못 줘 이제? 그건 굉장히 답답한 거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결국 이제 대손에 대한 비우호적인 이제 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주주 환원에 있어서의 전향적인 변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PBR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는 여전히 이제 고민의 영역이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지금 0.3배 미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싼 구매. 네. 그래도 싼 구매. 네. 거기다가 오늘 말할 건 이제부터 내가 좀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서 이게. 예, 뭐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저희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또 5월에 연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가 상반기에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고, 뭐 금리 인하 폭을 합치면 사실 75bp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익성이 큰 부담 요인이었는데, 이 4월하고 5월까지 그 발표된 이 한은에서 이제 그 발표하는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은행권의 뭐 이제 그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본 결과, 의외로 이 기준금리 하락에 비해서 2분기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 하락폭은 조금 물론 하락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1분기에 비해서 조금 덜 하락하는 은행들도 있을 것 같고, 그 폭 자체가 금리 인하 75bp의 임팩트를 반영을 한 것 치고는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5월 가중평균금리 동향을 봐도 신규 예대금리 차가 4월 대비 15bp 큰 폭으로 확대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이 하락 압력이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그 서두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이 수신금리가 더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엄청 거의 원가로 그러니까 이자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저원가성 수신이라고 하는 이 금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결제성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제 발표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 그 6월 중순에 발표된 그 이제 통계를 보면은 거의 전년동월 대비 결제성 예금의 증가 규모가 지금 20%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제성 예금이 뭐냐면 그냥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돈. 네, 입출식 통장에. 입출식 통장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넣어놓은 거지. 이거 언제 뺄 수 있게끔. 엄밀하게는 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긴 하는데, 뭐 거의 이제 금리가 없는 이제 예금인데 그 증가율 자체가 20%를 넘고 있고요. 이게 금융위기 때나 뭐 한 2015년대 이후로는 지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 일단 그 자금들이, 유유 자금들이 은행권으로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된 배경과 결국 이제 연관된 부분이긴 할 텐데, 지금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기업 대출이거든요. 기업 대출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일단은 땡겨와서 쓰고 있는데, 당장은 아직 이게 전체적인 뭐 그 시장 전반의 유동성 여건이나 기업들이 뭐 크게 운전 자금이 뭐 급하게 이제 지금 뭐 이제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출로 이제 그 유치한 자금을 일단은 이러한 이제 결제성 예금 잔고에 많이 넣어놓고 있는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우량 기업들도 대출을 일단은 혹시나 해서 그냥 그렇죠. 땡겨버리는 것 같아요. 예비적으로 대출을 땡겨서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제 예금 계좌에 넣어놓는 거죠. 나중에 발려서 넣으면 이 돈 어디다 쓸까? 그냥 다시. 뭐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건이 괜찮아지면 사실 상환을 하겠죠. 이게 어차피 한도 대출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거는 조금 이제 일시적인 이제 효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2분기 때 이 예대금리 차 이제 현황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은행권의 실질적인 그 순이자 마진의 트렌드를 봐도 그렇고, 큰 우려 대비로는 좀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양호했고 이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자이익 자체는 이제 은행의 이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이익 자체는 1분기나 뭐 2분기나 큰 이제 하락 없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근데 이제 실적에서의 변동성은 저는 이제 그 대손 비용, 제 충당금 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은행이 좀 돈을 벌면 또 충당금 싹 들 거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 이제 주신 대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았어 이 정도면?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그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그 NPL 이제 부실여신 대비해서 충당금 쌓아놓은 비율이 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다 100%를 다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나는 그거 보고서 이미 뭐 더 쌓아야 되나는 생각이 있었거든. 네, 근데 항상 이런 위기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잠재적인 부실에 좀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일부 이제 해외은행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제로 좀 충당금을 많이 더 추가적으로 적립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해서 좀 미리 이제 적립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뭐 이제 부도나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쌓으라고 금융 당국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권고를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걱정이 얼마 전에 그 데이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갔을 때 네. 상당 부분이 그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은 빚 갚고 뭐 초선 그런 데 썼더라고. 임대료 내고 막 밀린 거 내고 뭐 당장 급한 지금은 불을 그냥 버텨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문제된다는 거죠. 근데 전에 한번 우리 전배순 연구원이 그런 자영업자들의 50%가 문제가 돼도 그쵸. 은행의 이익을 반영한 거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싼 거 아니야 은행 시총이 그 당시 대비로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업데이트를 해서 계산을 해봐도 뭐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도 한 30% 정도의 도산 이제 확률을 이미 이제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거의 30%가 망한다는 거를 반영한 확률이다. 네, 다만 그때는 이제 기업 대출도 동반부실을 가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두산 계열사도 그렇고 일부 이런 데들은 이제 조금 뭐 해결의 수순으로 가는 거 같잖아요. 다 해결되고 있는 그런 거죠. 거를 배제한다고 봤을 때 이제 순수 소호 대출, 자영업 대출만 봤을 때는 뭐 상당 부분에 이미 그런 이제 부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까지 하라. 그래서 이제 0.3배 미만의 주가는 저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나? 기존에 의견 주신 것만 갖고서. 네, 뭐 어차피 탑픽이 뭐였죠? 우리가 신한지주였나요? 네, 저는 이제 신한지주하고 JB금융을 이렇게 지방은행에서 아침에 언급하셨지만 은행주 베팅하자는 사람들은 좀 베타 높은 것들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더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좀 대손에 대한 리스크가 어쨌든 쌓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이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수치상 뭐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제 고정이하나 요주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을 좀 많이 적립해 놓은 은행들이 앞으로의 이제 이익 관리에 좀 더 용이하다라는 것. 많이 적립해 놨고 예를 들면 하나나 우리는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에 있어서도 이제 주요 기업 여신이나 아니면은 이 소호 대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도 조금 더 그 손실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 주신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소호 여신의 전체 규모는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근데 뭐 담보나 보증 비율이 또 은행권 내에서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아니 그거 뭐냐면 이제 워낙 부동산 갖고 무슨 정책까지 나올까 하다가 이제 뭐 다음에 뭐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무감각해질 것 같은 상황. 실제로 주택 시장도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느낌이 야 이렇게 되면 뭐 KB금융 뭐 부동산 다 멈춰 있는 상태 가져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근데 기존에 대출 나간 건 다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 증가는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대출 성장세도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 예, 그렇다 보면 뭐 기업단에 주로 이제 그 좀 국한된 거긴 한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도 거죠. 있어요. 요즘 부동산 쪽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보면 대출을 갚을 수도 안 갚아 이제. 오히려 여유 있는 쪽에서는 사실 그럴 유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뭐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 워낙 낮기 때문에 워낙 낮아가니까 대출 갚으러 갔다가 놔두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자금들이 뭐 저희 증시로도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많이 나였더라고. 코픽스가 지금 얼마지?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픽스가 사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반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담대 금리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조금 재밌는 자료이긴 한데 제 자료 3페이지에 그림 8번을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는 지금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초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하락한 것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조금 이제 마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뭐얘 1%대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코픽스 금리는 그 아래 그림 10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 초반까지. 1%대를 그게 중요해. 2%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주담대 절대 레벨이 옛날에 아무리 낮아야 3%대는 유지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2%대는 이제 뭐 다 고차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마진 확보하는 건지. 은행권에서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총량 관리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마진을 오히려 좀 지금 잘 확보해 나가고 있는 주담대 사이드에서는 우량한 자산 자기네 맘대로 체리 피킹을 하는 거죠. 그거라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골라서 자기들이 마진 좋은 걸로 대출 상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역설적으로 참 슬픈 얘기야 이게 진짜. 규제 때문에 사실 대출을 못 받지 뭐 실수요자나 뭐 그냥 진짜 양질이고 담보 좋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계속 어떻게 약간 조건 좋게 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약간만 조건이 그러면 금리 조건은 상당히 안 좋게 하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러한 이제 바게닝 파워 프라이싱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쉬운 점이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가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러니까 돈을 죄이면 힘들어지는 건 빈층, 가난층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전에 몰라서 어느 책에서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요즘 금융시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돈줄을 쬐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져서 더 악화된다는 말이 난 이거였구나를 요즘 내가 굉장히 깨달았는데 그게 사실 기업단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사실 뭐 자금을 융통하기도 편하고 지금도 이제 이미 이 데이터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이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유유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결제성 예금에다 지금 넣어놓고 중소기업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 채권 시장, 신용 크레딧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걸 봐도 좀 등급이 낮은 등급은 여전히 스프레드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예 거래가 아직도 안 되고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을 해야 되고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정책을 풀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돈에 물꼬를 쳐서 돈이 이렇게 저 논길이 막혀 있다면 물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는 순간 돈이 돌면서 자산 가격이 움직일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잠깐 물길을 막으니까 힘든 데는 점점 더 힘들어지면 힘든 데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힘든 건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 그건 사회주의 경제처럼 자산을 자금을 배분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과정에서 은행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냐고. 실제로 그렇고 약간 이 정책적인 그 성격을 내포한 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분기에 확인한 바로는 조금 타행 대비 이제 좀 이 마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금리 대출을 뭐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은행별로도 좀 차별화돼서 은행별로 저금리 대출을 소호 대출이 아마 지금 크게 늘지 않을 걸.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하여튼 은행주가 뭐 이런 걸 다 반영해 놓은 수준이어서 여기 추가 낙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트렌드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맞설 수는 없거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뭐 2분기 때 조금 지금 충당금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표면적인 실적은 사실 조금 이제 기대치를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또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뭐 이 사태에 대한 뭐 정확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 어렵겠지만 위험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한 정도의 충당금이다라는 거를 만약에 뭐 조기에 좀 인식을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이제 빨리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 가치 스타일로 굳이 분류했을 때 그나마 관찰하고 있는 것들이 시크릿카 이런 것들은 가치 스타일을 볼 수도 없다 보고 있고 나는. 근데 은행주 하나 보고 있거든 지금. 근데 가치로는 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 거는 맞습니다. 환경인 건 특히 배당 그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좀 은행주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물러설 기세가 없는 것 같아. 뭐 조금 곧
이제 특정 은행에서 이제 중간 배당 여부를 발표를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늠할 수 있지 땀 않을까. 흘리고 알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그 배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드러나는데. 네. 이게 이번 세제 개편도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어드밴티지 줄 생각들이 없는 것 같고 봅시다 뭐. 알겠습니다. 은행은 하여튼 근데 저는 뭐 싸다고 생각해요. 저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